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이슈 진단입니다. 자, 뭐가 좀 잘 맞았죠? 얼굴도 나오고 화면도 나오는데 뭐가 좀 달라졌죠? 칠판이 등장했습니다. 칠판. 네. 자, 이제부터는 성투사 EBS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넥타이도 좀 메고 나왔는데 다음번부터는 넥타이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아시죠? 자, 오늘은요. 이슈 진단 조선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조선주 보시면 실적이 그냥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전에 그 조선주들의 2차 랠리 이 부분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전고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전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신고가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가 빡 하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오늘 이슈 진단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실적이 터지는 HD그룹입니다. HD그룹 지금 3개 있잖아요. 첫 번째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 사실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우습게 봤어요. 야, 중소형주잖아. 자, 중소형주들을 왜 좀 우습게 봤느냐면 이 중소형 조선주에게는 조금 악재가 있었어요. 무슨 악재? 철강. 철강 그 중국산 후판에 대한 부분의 관세, 반덤핑 관세 매기는 이슈가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판의 사용 비율이 높았었던 이 중소형 조선주, 특히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시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빵 하고 치솟았습니다. 성투사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올라간 것 같은데 네,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그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 터지는 HD그룹 알아볼 거고, 자,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나 네, 여기 한국조선해양 또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 이렇게 3개가 HD 네. 하이 디스플레이인가요? 네. 아무튼 HD 이쪽이 아주 잘 나가니까 이쪽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실적에서 조금 밀려난 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사실 근데 추세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볼게요. 삼성중공업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빼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오션까지 해서 조선주 빅5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 자, 일단은 현대그룹의, 네, 뭐다? 조선지주사. 지주사예요.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는 뭐죠? 대장, 엄마. 지주사는 원래 뭐다? 엄마다. 이거죠.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좀 잘 돼도 괜찮은데, 엄마도 본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가업 승계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짬뽕집, 네. 짬뽕집을 하나 냈어. 우리가 짬뽕집을 하나 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성투짬뽕. 네, 그냥 짬뽕 아니죠? 네, 성투짬뽕. 그냥 짬뽕은 사실은 맛이 없어. 성투짬뽕인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투짬뽕 1호 있고요. 그 다음에 2호. 네, 그 다음에 막내에게는 이제 3호 이렇게 물려주는 거야. 성투짬뽕. 여기는 이제 원조죠. 원조 성투짬뽕이고, 그 다음에 첫째 장남, 둘째 막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투짬뽕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벌은 돈들은 로열티격으로 엄마, 내가 엄마 레시피를 썼으니까 돈 좀 드릴게요 하는 것이 뭐다? 지주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원조가 바로 얘다. 네. 사실 이제 원조는 아니죠. 왜냐면 원조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게 다 같이 조선사고 뭐 이름이 좀 바뀐 것도 있지만 다 같이 조선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게 뭐 엄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얘는 뭐라고 따져야 되냐면 새엄마. 네, 새엄마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부모에 대한 보양을 위한 부양 도리로 돈은 일단 아들들이 주고 있어요. 네, 이게 지주사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뭐다? 한국조선해양.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조선해양은 자기가 본업으로 돈을 잘 벌어. 근데 아들들도 잘 보면은 거기서 또 돈을 받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선업이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예전에 우리가 특강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죠. 네, 이거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592억 원이 나옵니다.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뭐예요? 증권사들의 예상치. 증권사 예상치보다 얼마큼 더 나왔다? 65%를 초과했다. 네. 65%면은요, 이번에 100만 원밖에 못 벌 것 같았어. 라고 했는데, 165만 원을 번 거죠. 그러니까 이 6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이 번 겁니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 생산성을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고수익 선박의 효과. 이 고수익 선박이 뭐냐면 뭐 LNG선이라든지 네, 이런 거 특수 선박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수익 선박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조선해양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2026년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뭐가 나오냐? 고가 수주 물량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조선 부문의 실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굉장히 좋겠죠. 자, 근데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샀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옛날 특강을 들으시지 그랬어요. 옛날 특강을 들었으면 한국조선해양 딱 포인트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 지금은 글렀나요? 글렀는지 안 글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볼까요? 네, 글렀을까 안 글렀을까? 다음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차트가 나왔네요. 그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네, 우상향 패턴이 잘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 자, 이 정도 추세면 괜찮죠.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는 저 뒤에 있습니다. 저기 뒤에. 저 뒤에. 그래서 엄청 올라온 모습인데 이게 여기도 한번 있었고요. 저 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아주 그냥 저점, 완전 시궁창, 저 꼴짜기 같은 그런 곳에서 매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특강 자리예요. 특강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성투사 특강 하면은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이번 특강에서도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요 부분. 자, 근데 지금 2차 랠리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차 랠리에 대한 부분들 여기만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그림을 좀 크게 키워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예요. 직전 고점 넘어가느냐. 요거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인데 이 직전 고점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고 있는 형태죠. 여기 넘어갔다고. 포지션이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고가. 그죠? 신고가라고 얘기합니다. 신고가가 나오면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어. 자, 2차 랠리는 일단 고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전고점 넘어갈 때 요게 2차 랠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2차 랠리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1번 첫 번째는 요거를 다 지워버릴까? 다 지워버리고 새로 쓸게요. 자, 2차 랠리 색깔이 또 안 보이네. 네, 이거는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2차 랠리요. 2차 랠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전고점 돌파가 무조건 돼야 돼요. 전고점 돌파. 요거 무조건 나와야 되죠? 네, 전고점 돌파가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나오고, 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연결되면, 전고점 돌파가 되면 이제 2차 랠리 나온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전고점 돌파할 때 첫 번째 패턴, 그냥 간다. 네, 그냥 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2차 랠리. 자,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한번 들어와줘요. 이것도 쉬었다 가는 거요. 쉬었다 가기. 요것도 2차 랠리입니다. 네.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들을 좀 가지고 보자고요. 네. 지우고, 네. 그 다음에 2차 랠리 1번을 볼게요. 1번. 일단 그냥 간다. 그냥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 사실은. 그냥 가는데 뭐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다. 이거는 뭐냐? 보유자만 굿. 보유자 굿.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수익 더 많이 내시면 돼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신금에서 따라가다가 어디서 조정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되는 거지. 자, 2번은 뭐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직전 고점 때에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기다려보는 거야. 일단은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 1번인 줄 알고 계속 올라갔는데 조정이 나왔다 이거예요. 조정이 나왔어. 그러면서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선을 딱 만들어버렸네.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여기서 돌아설 때 바로 여기죠. 돌아서는 바로 이 자리, 여기가 바로 매수 포인트다. 아시겠죠? 자, 2차 랠리를 이거 다 지워버렸네. 네, 2차 랠리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어. 근데 가다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 별표를 쳐놓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자.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가면 별 수 없고요. 가다가 한번 내려와 주는 거. 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내려와 주는 거. 그 자리가 나올 수 있죠. 자, 지금은 아직은 몰라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라인대가 전고점 돌파가 지금 일단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요거를 다시 우리가 끄집어냅시다. 좀 크게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작아서 안 보였던 부분인데 지금 일단 넘어갔어. 1차예요. 1차.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다가 한번 어떻게 해요? 내려와 준다. 내려오는데 지지선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직전 고점. 전 고점이요. 네. 전 고점 지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요것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한다? 1차 말고 2차 랠리로 일단은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은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추세제 보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지. 그죠? 실적 좋으니까 놔두시면 되는 거죠. 업황 좋으니까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를 보시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놈은 뭐냐면 실제 실적 메이커입니다. 메인 플레이어라고 써 있죠? 메인 플레이어. 이놈이 메인 플레이어야, 메인 플레이어. 메인 플레이어가 뭐냐면 내가 실질적인 행동대장이다 이거죠. 행동대장. 네. 행동대장. 행동대장은 뭐 하는 애죠? 행동대장이 뭐 하는 애입니까? 그냥 다 일처리 해주는 거야. 뭘로 일처리 해줍니까? 초대형 선박, LNG선, 건조. 이게 뭐야?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근데 요거. VLGC라는 거. 요게 중동으로 가던 게 있었는데, 요거를 조기 인도, 초대형 가스선, 조기 인도에 성공했다. 공시 나왔죠? 네, 공시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공시가 딱 나와버렸네? 이거 좋아요. 자, 그런데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354억입니다. 그러면 컨센서스,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 플러스 67%. 아까 거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걔가 몇이었죠? 아까 걔가 누구야? 조선해양. 65%죠? 네, 65%. 근데 지금 여기 65%였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67%. 그렇잖아요.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67% 초과했다. 생산성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H그룹 내에 실적 기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둥. 내가 대장이야. 내가 뭐라고 했죠? 아까 메인 플레이어 행동대장. 네, 바로 이놈이 현대중공업이다 이 얘기죠. 차트 기가 막히겠죠.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제가 조선의 주도주다. 내가 조선의 주도주다. 라고 이야기해드려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차트 나와.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주가 추이는 지금 잘 되고 있어. 그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잘 올라가서 요것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 라인대가 지금 매우 짜릿하죠? 네, 짜릿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자, 전고점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는 모습이고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랠리가 이것도 준비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된 건데, 자, 여기 화면 조금 크게 키워갖고 한번 보죠. 자, 요거를 조금 키워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고점이 이렇게 돌파가 됐습니다.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뭐라고 그랬죠? 전고점 돌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2차 랠리요. 그죠? 네. 2차 랠리가
시작이 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2차 랠리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를 일단 넘어섰어. 넘어섰기 때문에 와 좋아.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고 막 기대감이 막 뿜빵뿜빵입니다. 그래서 딱 치고 넘어갔는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번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어. 그냥 홀딩만 하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패자부활전이 있겠죠. 내려온다 생각됐을 때 2차 랠리의 기준점을 지켜주게 되면 그때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여기 지지선은 어디다? 직전 고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직전 고점. 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직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자리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2차 랠리 두 번째, 네. 2차 랠리의 두 번째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추세가 이미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뭐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느긋하게 보유하시면 됩니다. 아우 올라가면 좋죠.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막내 한번 볼게요. 막내 현대미포. 현대미포는 네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현대미포 너무 얕봤어 내가. 미안합니다. 얕봤어요. 왜 얕봤지? 그놈의 중국산 후판. 네, 중국 후판. 요거요. 중국 후판 반덤핑 관세 물린다 해가지고 이거 내가 얕봤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중소형, 이 중형 조선주가 중국산 후판 비율이 높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거를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요는 뭐 하냐면 이제 중형 PC선, 중형 컨테이너선 전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은 587억. 그래서 이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30% 초과했다. 자, 제일 약합니다. HD 형제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약합니다. 왜냐면 중형주이고 고부가가치 선박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관세 영향도 좀 있었고 제일 약하기 때문에 살짝 좀 네,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면서 HD 그룹으로 엮이면서 그냥 막 달려버리네요. 자, 수요가 강세 요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산의 최적화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적이 좀 좋았던 부분이겠죠? 단기 주가 상승률이 18.7%로 최강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주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 거죠. 중소형 주가 어떻다? 주가 상승 기간에서는 최고다. 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대형주들은 조금 올라가고 중소형주들은 조금 덜 올라갑니다. 아니죠. 반대 얘기네요. 네.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대형주는 조금 오르고요. 중소형주는 많이 오르죠. 네.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질 때는 대형주는 조금 내려가고 중소형주는 많이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중소형주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 시총이 좀 작다거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형선에서는 최강자고요. 실적이 꾸준하다라고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추세적인 부분이 추가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네,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는 근데 차트가 그렇게까지 막 그 매력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그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좀 약세 요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눌려 있었던 상태인데 이번에 실적 때문에 나를 무시했어? 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지.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갔어요. 정고점 넘어갔지. 넘어가면서 근데 이게 너무 센 불기둥이야. 너무 세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땐 와 이게 진짜 최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올 확률도 매우 높아지겠죠? 네.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강하게 올라갔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거래량 이런 것들 같이 터졌다라면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태 진행됐을 거고.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일단은 HD그룹주들이 전부 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2차 랠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HD 아이고. 자, HD 그룹주 모두 다 뭐 하고 있다? 모두 뭐 했어요? 조건. 전고점. 그죠? 전고점 돌파 했다.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2차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 네. 2차 랠리 조건 충족. 그죠? 조건 충족했다. 2차 랠리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그러면 가는 거지.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시면 돼요. 1번은 그냥 가느냐, 2번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가는 것이냐, 요거. 그거 아니고 3번이면 그냥 뒤지는 거죠. 자, 2차 랠리에 실패하게 되면 착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1번과 2번이 되어야지 3번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2차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패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동평선이 망가져요.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매도가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1번이냐 2번이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보유 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네, 3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미포까지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삼성중공업. 자, 이 삼성중공업이 약간 비운의 주식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삼성중공업이 비운의 주식의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봅시다. 대형 LNG선이야. 이거 고부가가치죠. LNG 가스선이잖아요.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딜일식 네, 뚫어버리는 거예요. 해양 플랜트 전문 기업이야. 그러니까 사실 삼성중공업도 조선업 쪽에서는 야 나도 좀 방구 좀 끼는 종목이야. 나 어디 가면 방구 좀 끼는 종목이야. 라고 해서 얘도 강자예요, 강자. 네, 강한 주식이죠. 강한 주식이다 이거고요. 삼성중공업 강자. 네. 근데 1분기 영업이익에서 1231억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컨센서스 대비 마이너스 18%. 미달!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네,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장사가 좀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실적으로 좀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안 잡혔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컨테이너선에 대한 인도가 지연되었다. 자, 배를 만들었어. 배를 만들었는데, 나 조금 이따 받아가면 안 될까요? 자, 일단은 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었어. 야, 가져가. 배 다 만들었어. 근데,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배가 여기 있잖아. 배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받죠. 네. 돈을 못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지연이 되게 되면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방산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뭐 없잖아. 그죠?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LNG선. 왜냐면 미국에서 이 협상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미국에다가 LNG 납품을 할 때는 미국산 LNG 선박에게 진행해라. 근데 이것도 애매하다. 그죠? 왜냐면 미국이 지금 조선 쪽에 협력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한화오션이란 말이지. 필리조선소.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애매한 단계에 있어. 나도 LNG선 하는데 근데 미국에 납품하려면 힘들어. 애매하죠. 방산협력, 군함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 얘만 지금 애매하네. HD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군함 쪽, 그 방산 쪽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물려있는 상황이 있고 하나도 지금 막 쑥쑥쑥쑥 커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삼성중공업만 지금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반기에 좀 기대해보자. 네. 그 다음에 현재는 뭐다 되어 있다? 소외주. 조선주 중에서 제일 못 가는 소외주가 되어버렸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건 뭐 근데 어떻게? 네,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근데 이게 추세는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요. 지금 보세요. 추세가 밑에서부터 쫙 치고 올라가는 게, 네, 아래쪽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런 추세가 좋은 추세예요. 지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간격도 되게 일정하죠. 네. 이동평균선의 간격도 되게 일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좋은 거라고, 이런 게. 여기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고점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상승 추세에 연결되고 있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건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자, 여기 좀 크게 볼게요. 다른 종목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생겨날 거예요. 보세요. 뭐가 있을까? 다른 종목하고 다른 점. 전고점을 넘지 못했죠. 전고점 넘지 못했잖아. 지금. 왜 이게 실적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빵 하고 치고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상한 패턴이 만들어진 것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넘어간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실적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번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전고점 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2차 랠리에서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실패. 2차 랠리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랠리가 나오지 않으면 답답하지, 사실은. 2차 랠리가 없다. 2차 랠리가 없다. 여기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별거 없는 주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 여기 네 실적이 미달 재료주에서 제일 약하죠. 그 다음에 인도 지연 호재가 없죠. 방산협력 기대가 약함 호재가 없어요. 소외주가 되어 있다. 호재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업황에 속해 있긴 한데 호재가 없어. 호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제일 안정적인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조선주들의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얘는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약하다, 제일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아이고 위로 넘어갔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오션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죠. 네, 하나그룹이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서 내 걸로 만든 거야. 네, 그래서 한화오션이가 돼버렸습니다. 하나오션이 제가 옛날 뭐라고 했냐면 이놈이 제일 주도주입니다. 네, 팔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시오. 근데 우리는 중간에 팔았지. 네,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근데 하나오션은 뭐냐? 요거 방산입니다. 방산. 실질적으로는 저 방산이 없었다면 하나오션이 저렇게까지 크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근데 방산 여기다 LNG 고부가 같이 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좋은 것만 싹 가지고 가는 아주 대단한 놈이 돼버렸습니다. 여기다가 해군 장관이 지금 방한한다고 그랬죠. 와가지고 조선소 좀 둘러보고 싶다. 미국이 지금 되게 진심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조선소들 둘러보고 지금 미국은 군함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배 건조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11%나 폭등. 방산 LNG 특수 기대죠. 지금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죠? 필리조선소. 이게 또 핵심 아닙니까? 네. 이게 핵심이야. 거기다가 그룹. 하나그룹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화그룹에서 공격적인 뭐라고 있다? 공격적인 뭐라고 할까요? 업황에 대해서 공격적 사업. 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격적 사업 진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미국에서 배를 당장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산에다가 LNG, 그다음에 한미 협상에서 이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선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우리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를 조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할까요? 약간의 딜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오션입니다.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뭐 아시겠지만, 네. 이 종목에 대한 매수를 우리가 언제 들어갔냐면, 여기였죠. 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때. 근데 다른 조선주들은 막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못 갔어요. 못 가서 내가 뭐라 했죠? 이놈은 방산 플러스 조선이다. 그래서 방조주다 이거지, 방조주. 네. 창조주 아니고 방조주. 방조주이기 때문에 이놈이 원래 대장입니다. 이놈이 못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우리가 더 훌랑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신고가도 나온 거야. 이번에. 신고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속이 조금 쓰리는데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봅시다. 얘는 어때요? 네. 크게 보니까 잘 보이죠? 자, 오케이. 자, 보시면 전고점을 넘어가 있어요. 그죠? 전고점 넘어가면 뭐다? 2차 랠리. 네. 2차 랠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 넘어간 포인트. 자, 미국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자, HD그룹하고 하나그룹하고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태의 이런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얘기지. 자, 요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2차 랠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문제는 삼성중공업과 HD그룹 이런 하나 이런 쪽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는 이제 뭐 조금 제외하더라도 HD와 삼성중공업을 비교해 봤을 때 뭐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실적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 얘기야. 실적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뭐가 나와요? 차익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다.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야 돼요. 자, 실적 호재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차익 매도가 나온다. 차익 매도.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좋게 발표될 것이라는 걸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매수를 막 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뭘 하고 싶어요? 매도하고 싶죠. 생기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기가 쉬운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꺾여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쭉 올라가면 그냥 내 거 아니니까 놔뒀다가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유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들어왔다가 전고점 라인대를 지지선으로 만드는 그런 강한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될 겁니다. 다만 뭐라고 했죠? 넘어가지 못하고 밀려버리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밀릴 수 있다. 망가져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3번 이슈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5는 다 봤네요. 그죠? 네. 그래서 2차 랠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글쎄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잘 모르겠죠? 네. 2차 랠리 가능하겠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 높아졌어요. 왜냐면 저항대, 여기를 이제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5대5였다. 옛날에 5대5였다. 그랬다라면 지금은 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한 7대3 정도. 네. 이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 즉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미 협상에서 조선주의 역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해주게 된다라면 조선주를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돌파 이후에 추세가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1번입니다. 이게 1번. 자, 돌파 이후에 추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홀딩만.
홀딩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돌파 이후에 조정 시에 전 고점 지지선이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요것이 바로 2번. 네, 2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라인에서 계속 올라간다면 매수를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라. 보유 중인 분들은 매도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려오더라도 정고점 지지에 대한 부분이 형성된다면 그 자리는 2차 랠리를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타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씩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지금 삼성중공업이든 여기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또는 이제 현대미포 그리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 모든 종목들이 뭐예요? 실적에 의한 추가 상승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정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호재가 또 계속 열려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주에 대한 기대치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조선주 빅5만 특집적으로 좀 오늘 좀 다뤄봤고요. 자, 오늘 뭐 칠판 강의가 첫날이라서 네, 핑크한 넥타이도 메고 네, 준비를 좀 했는데 뭐 마음에 좀 드셨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개량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첫 강의라서 약간은 조금 어색해요. 네, 아직은 칠판 강의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라 조금 어색한데 네, 다음번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미 전달이 잘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